자, 오늘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해서 볼게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 자, 벡터라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종점까지 이 방향과 크기를 표현하는 게 벡터죠. 그런데 실제로 평면의 벡터를 그려보면 벡터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요거하고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으면 또 같은 벡터야. 맞죠? 그래서 기준을 잡은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시점들을 하나의 점으로 다 합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때 시점을 하나로 통일했을 때의 이 벡터들을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한대. 이해됩니까? 자, 여러 벡터들을 이렇게 다 잡아 끌어서 하나의 여기 O를 중심으로 모여라. 자, 이렇게 위치 벡터를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여기서는 벡터를 표현할 때 시점과 종점을 다 말해야죠. 맞지? 근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면, 자, 좌표 평면상에 벡터를 올릴 수가 있게 돼요. 맞죠? 그리고 자,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 x, y 이렇게. 이해됩니까? 알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는 우리가 기준점을 O로 잡은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제 위치 벡터를 잡았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가지 내분점, 외분점, 중점 등등등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유도 과정이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먼저 내가 이 점을 O라고 하고 벡터 A는 요만큼, 벡터 B는 여기를 의미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A와 B의 종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이 가운데, 이걸 우리가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점을 종점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벡터를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중점 벡터라고 하고 계산해보면 2분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표현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가 있는데 이 A, B를 M 대 N으로 자, 내분하는 내분 벡터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냐? 자, 내분 벡터는 우리 그 평면에서 내분점 공식 있죠? 그거하고 완전 같아요. 그래서 M 플러스 N에 이렇게 곱하고 B, M, B 플러스 이렇게 곱해서 N, A 벡터. 이게 내분 벡터예요. 자, 외분 벡터는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를 뭐로 바꾸면 되죠? 빼기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과 완전히 똑같다는 거. 이해되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 세 꼭지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A, B, C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잖아. 이게 무게중심의 벡터도 마찬가지로 3분의 A, B, C.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이건 이제 공식은 평면 좌표하고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때 이런 걸 쓸 수 있냐는 게 중요해요. 처음 얘기했듯이 위치 벡터란 어떤 하나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죠? 내가 기준이 여기 있든 또는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 그 기준에서 끝점, 도착하는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정해졌을 때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 A 벡터는 여기서 출발하고 B 벡터는 여기서 출발하면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같은 점에서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법. 벡터 A, 벡터 B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게 A, 벡터 A 더하기 벡터 B죠? 그거의 반만 가면 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증명이 다 가능해요. 자, 이게 바로 위치 벡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점들을 구하는 방법이야. 외우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자, 이제 성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 자,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벡터 A란 녀석이 있는데, 얘는 x, y를 종점으로 하면 우리가 벡터 A를 표현할 때 성분 표시 x, y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벡터 A를 x, y라고 썼다는 것은 시점을 어디로 봤다는 거야? 원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위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짜리라고 했지? 그때? 1짜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1일 때 바로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1,0 이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2,1이라고 하자. 자,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2,2라고 하면 0,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은 x, 0 플러스 0,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벡터는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맞아? 그럼 이것은 x배의 2,1 벡터와 y배의 2,2 벡터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단위 벡터의 1차 결합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이런 결합이 1차 결합이라고도 해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A의 크기, 즉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요 선분의 길이죠.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벡터 A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저번 시간까지는 벡터를 그냥 단순히 화살표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었지. 근데 이제 원점이라는 기준을 잡고 나니까 벡터의 위치도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의 크기도 스칼라로 계산할 수 있게 됐죠. 맞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바로 정말 중요한 내적이라는 개념을 구해봅시다. 자, 이 내적은 연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벡터 A와 벡터 B를 뭔가 했을 때 이게 벡터가 나와야 연산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연산은 아니에요. 벡터끼리 연산한 건 아니고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도트로 표현해요. 알겠어요? 도트로. 그래서 자, 벡터의 이 곱셈 모양하고는 약간 달라. 벡터는 곱하기는 못합니다. 자, 우리 곱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곱셈은 스칼라를 연산할 때 쓰는 거죠. 크기끼리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틀리죠? 틀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만을 곱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적이란 게 뭔지 좀 보면 이런 거야. 자, 시점이 같은 두 개의 벡터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러면 얘는 크기가 요만큼이고 얘는 크기가 이만큼이죠? 맞아요? 근데 이 크기를 그냥 곱한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쪽 방향의 힘으로 이쪽 방향의 크기로 환산을 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해돼? 다시 이 A란 놈을 B쪽 방향으로 환산을 해.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만큼하고 대등한 형태가 됩니다. 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실제로 이쪽으로는 이만큼의 크기로 당기지만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힘이 요만큼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란 한쪽 방향으로 힘을 몰아줬을 때 그 크기의 곱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면 얘와 얘는 사인 관계야, 코사인 관계야? 코사인 관계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옆변이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요 크기를 x라고 한다면, 벡터 x라고 한다면 벡터 a의 크기 분의 벡터 x의 크기. 그래서 벡터 x의 크기는 벡터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결국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한쪽 방향으로 통일시켰을 때의 크기의 곱이니까 벡터 b와 벡터 x의 크기를 곱하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대입했을 때 벡터 a,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게 벡터 내적의 정의가 된다. 자, 봐봐. a 벡터, b 벡터죠. 하지만 크기 스칼라고 코사인 세타도 스칼라죠? 결국 스칼라가 답이 나오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 크기, 스칼라량을 한쪽으로 통일해서 곱한 것이다. 참고로 얘를 이쪽 방향으로 통일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벡터의 내적이에요. 제일 중요해. 알겠습니까? 내적 정말 중요해요. 자, 계산하는 거 이해되죠? 숫자로 나와 답이. 스칼라로. 자, 먼저 그럼 벡터가 내적이 뭔지 알았으니까 내적의 성질을 조금 봐야죠. 연산의 성질. 그죠? 자, 먼저 a와 a를 내적을 하면 얘는 a 크기에다가 코사인 0도인데 코사인 0도 1이죠. 그래서 크기의 제곱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내적을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면 크기를 제곱하면 된다. 알겠어요? 연산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교환 법칙도 성립합니다. 어차피 AB 내적하나 BA 내적하나 같겠죠. 됐지? 그 다음 벡터 A에다가 분배 법칙도 돼요. B 더하기 C면 자 A에 벡터 B 벡터 C 하면 벡터 B A에 벡터 C 해도 돼. 이해되죠?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성립해요. 자, 결합 법칙이 돼 실수배인 경우에 A의 실수배하고 벡터 내적 하나, 그 다음에 KB하고 내적 하나 똑같아요. 곱셈과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벡터는 곱셈이 없어요. 알겠죠? 자, 벡터에 곱셈 기호를 쓴 놈이 있긴 해요. 나중에 어디서 보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벡터의 곱셈이 아니고 외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울 거예요. 벡터로 곱한 게 아니고 외적한 겁니다, 이건. 자, 외적은 교과과정 바뀌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우리가, 밑에 한 번이. 벡터의 내적도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어. 증명 과정이 있지만 크게 안 중요하니까 바로 쓸게요.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하면, 벡터 A는, 뭘로 쓸까나? A1, B1으로, 벡터 B는 A2, B2로 한다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내적이 나온다. 알겠죠? 오케이,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요게 연산 성질인데 요걸 이용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넘겨서 페이지. 자,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게 돼. 어떻게 봅시다. 결국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벡터 AB의 크기 곱의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벡터의 내적을 뭐로 나눠?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된대. 또, 자, 아까 내적을 성분으로 바꾸니까 뭐였어? A1, A2, B1, B2였죠? 자, 벡터 A의 크기는 A1 제곱 더하기 B1 제곱이고, 벡터 B의 크기는 A2 제곱 플러스 B2 제곱이고.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을 물어보면, 자, 각을 물어보면 내적이고, 내적 나오면 각이 딸려오는 거야. 즉, 벡터의 내적이 가지는 수학적 의미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두 벡터의 이루는 각이다. 알겠습니까? 각이 아니면 내적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죠? 요게 첫 번째예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이건 이제 더 중요해. 이거는. 왜냐? 만약에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이야. 그러면 벡터 A, B의 내적을 구할 때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 코사인 90도인데 이거 얼마니? 0이죠. 오!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에요. 이건 더 중요해. 이것도 결국은 각 얘기죠. 자, 두 벡터를 내적했는데 0 됐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 벡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와 대비해서 평행할 때는 뭘 이용했죠? 실수배. 두 벡터가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 이렇게 이용하는 게 틀리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점 A와 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됐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고 이 벡터는 X, A 벡터, A점은 벡터 A, 얘는 벡터 B라고 하겠습니다. 잘 봐.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다 쳐. 원점이. 그러면 요걸 가리키는 게 벡터 A고 요게 벡터 B고 이게 벡터 X죠. 그러면 선분 AB랑 선분 AP랑 서로 어때? 평행하죠. 기울기 같잖아. 자, 평행할 때는 뭐 이용하라고? 실수배. 그러면 선분 AB는 실수배. 자, AB가 이루는 벡터는 AP가 이루는 벡터 K배죠? 근데 얘를 시점 5로 분리를 시키면 OB-OA는 K배의 OP-OA 이렇게 되죠? OB를 가리키는 건 벡터 B, 얘는 벡터 A, K배의 벡터 X, 얘는 벡터 A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리 K배의 벡터 X, K배의 벡터 A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자, 결국은 K가 이쪽에 붙으면 더 좋은데 거꾸로 쓸까? 자, 넘기면 K배의 벡터 X는 벡터 B 플러스 K 마이너스 1 벡터 이렇게 된대. 알겠습니까? 자, 요 형태에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결국은 벡터 X 이걸 물어보는 건데 됐죠? 넘기면 K분의 1 벡터 B 얘는 K분의 K-1 벡터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벡터 A와 벡터 B를 잘 봐봐. 합쳐서 설명할게요. K분의 벡터 B K-1 벡터 A야. 자, 여기 있는 벡터 A와 벡터 B의 개수의 총합을 구해볼게. K분의 1과 K분의 K-1 더하니까 뭐가 돼요?
1대죠. 맞지? 자, 이게 핵심인데, 결국, 직선을 의미하는, 직선의 임의의 점이 x잖아. 그럼 이 x 벡터가 바로 직선을 의미하는 건데, 이 직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면 되냐면, 어떤 두 개의 벡터의 개수의 합이 1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자, 세 점으로 주어졌을 때 얘기해요. 즉, 다시 x가 예를 들어서 t 벡터 a, u 벡터 b 이렇게 써 있으면 t 플러스 u가 1이면 이것은 직선을 의미하는 거래. 이해되죠? 자,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정리가 될 거예요. 직선 1부, 3분일 때, 내부일 때 이렇게 나와. 자,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